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요즘 예상대로 부동산 궤적이 착착 움직이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예상 궤적을 벗어나는 아주 버릇없는 예의상실, 매너상실, 에티켓 상실, 그 기저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요즘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상 궤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집값이 이젠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나버렸다. 이렇듯 담보가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응급실 호흡기를 달아놔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쌩쌩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됐죠. 지금 연끌들이 폭락이 폭등이 심리적 갈라치기를 하면서 집값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그냥 몰아치는 파도 뛰어넘으려 하는데, 아니 어떻게 종이배 접어서 그걸 타고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냥 거대한 파도 속에 묻히고 마는 거죠. 그런 난무하는 말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의 흐름에 편승해서 여유롭게 전체 판세를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끝까지 집값 띄우는 걸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역설이죠. 그냥 시장은 호구 세력이 있어야 돌아가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소방호수 대고 콸콸콸 이거 빚이 쏟아내는 소리죠. 그냥 고금리에 이 모든 빚들이 물려버리면 거의 독극물 수준이 될 텐데 삼다수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끝까지 끌어올려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지금 은행 가계대출 증감추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정도죠. 아니 이렇게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줄 알면서도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과 직접적인 살을 맞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약간 10월 들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초강세입니다. 거의 6조 원 기준에서 머물러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조 8천억이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부채는 여전히 온 나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주담대가 약간 주춤한 이유는 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창구를 좀 빡빡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죄다 영업 실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칫 채무불이행, 개인마다 폭탄이 돼서 터지게 되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살짝 누그러졌는데, 물이 막히면 이 물이 우회해서 흐른다고 대출 수요가 은행 창구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신용대출로 돌아서서 물을 대려고 하는 분위기가 파다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요새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주담대 금리를 또 살짝 낮추는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신용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서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처럼 쏙쏙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금융당국에서 화들짝 놀라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었는데요.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3천억이 증가해서 확대됐다는, 어찌 보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추세를 꺾기 위한 예봉, 날카로운 커팅이 필요한 건데, 먼저 시장 안정조치로 운영되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내년 2024년까지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그만큼 내년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라는 기조가 여전히 지속이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어제 결정을 받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CP 매입, 그리고 증권사 PF, ABCP, 채권시장 안정, PCBO 등등등 상당히 외계 언어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최대 37조가량을 운영하기로 한 거죠. 어찌 보면 1년 더 유예를 시켜주는 부분이 크죠. 그만큼 타이트하게 가면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 상황이 2024년도 역시도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미친 듯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것처럼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 또 다른 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헬게이트를 다시 열어젖힐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될 계획인 신생아 대출도 27조가 풀릴 예정이죠. 기본 자격 조건 충족을 해야만 5억을 빌릴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자산 조건이 붙어도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금리가 훨씬 싸기 때문에 다시 정책 대출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추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대출을 댈 수 있을 만한 기본 논리는 2024년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금리가 기본적으로 내려간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내년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것을 대비 시장 안정화 조치를 거의 37조 원 정도 풀어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는 건데 여전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이 거론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스트레스 DSR 다음 주 12월 1일부터 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으로서도 이런 위기감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업권별 가계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데 그만큼 불안 요소가 많기도 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지금 개인 대상 주담대 대출보단 부동산 PF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상당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법이 없는 겁니다. 상당한 부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관련 부분에서는 거의 실제 건설사 영업 이익 자체가 셔터를 내린 상태죠. 특히 지방 건설사는 무더기죠, 무더기. 분양이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심지어 경기권, 수도권은 참패의 연속. 아무리 무순위로 돌려봐도 무한궤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요. 그러니 제2금융권이 개인 주담대 셔터 닫을 수밖에 없죠. 대출 추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도 그 정신이 안드로메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DSR 규제 확실하게 세팅해서 이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돈 내주지 않게 하는 가이드라인,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를 12월에 바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고정 모기지 대출 전환, 이것도 자꾸 대출 쪽으로 유인하는 자칫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다가 다른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또 스트레스로 잡겠다는 건데 일단 금융권 밀착 관리에서 대환 대출도 활용,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죄다 부동산 쪽으로 업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가 터지고 이게 개인이 걸려있는 건설경기 쪽에서의 초토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손을 털 수밖에 없는 부동산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구조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집값 하락 태풍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던 강남도 흔들흔들 뭔가 태풍의 전조를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정비사업 아파트라면 거의 무적의 아파트죠. 그런데도 호가도 내려가고 실거래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에서도 음마 아파트 거의 매머드급 정비사업단지 탄력적으로 사업 분위기가 돌변을 해서 엄청난 시세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거래가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11월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나오지 않았죠. 겉으로만 슬쩍 봐도 서초구 산풍이 떨어지는 폭도 커지고 있고요. 음마 역시도 강남구 하락세와 더불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서울 거래량은 10월은 다음 주 지나면 카운터가 끝나니까 최종적으로 2,300건 정도에서 마침표를 찍을 것 같고요. 거의 6개월 동안 3,000건에서 지속이 되었던 거래량은 2,000대 초반으로 내려앉게 되는 결과 가져오겠네요. 그리고 11월은 거의 700건 수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퇴로가 막혀버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폭주하던 서울 매물이 78,000선에서 지금 거의 왔다 갔다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 아니 기본 거래가 안 되는데 왜 집주인들은 매물을 8만선까지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여서 절대로 8만 고지는 내주지 않는 거야. 이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팔만 고지를 뺏기게 되면 그냥 뚝방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죠. 8만 심리저지선, 서울 물량 8만 선이 다지기를 해서 9만을 넘보게 되는 시점에선 그냥 동서남북에서 던지는 가격에 매물들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매수자들은 그때부터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튀어나오는 두더지들을 뿅망치로 때리는 일만 남은 건데, 그만큼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속도감 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후려친 가격에 매물을 잡으려 하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매수세는 더욱 허벅지 찔러가면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왜? 가격이 무릎에서 발목까지 떨어질 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매도자가 내놓은 매물 가격이 한번 후려친 뒤에 다시 아래로 낙폭을 거듭하게 될 거라는 걸 이번 2차 하락장에선 이런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매물을 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락세는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죠. 역대급 낙폭으로 갈 가능성 높고요. 부동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 몰랐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 매매 시장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거고요. 청약 시장은 고르고 골라서 최후의 남은 가격도 떨굴 수 있는 분상제 아파트를 선택지로 정한다면 안전망은 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요즘 청약은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칫 주변 시세가 떡락으로 가버리면 분양가만 나홀로 고금리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인생 자체를 갈아 넣어야 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요즘 검단 분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가격이 구평 대비 1억 정도가 올랐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기권 아파트 12억까지 치고 나오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죠. 왜냐? 분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단 웰카운티 21대1 완판됐고요.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11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말 의외의 선전을 하는 건데 그만큼 경기권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검단에서 또 한 곳이 문을 열게 되죠. 바로 검단 제일풍경제 4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분양가는 4, 5억대로 분상제 적용이 되고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한데 전체 1048세대 규모, 일단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가까운 편이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불로역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교육 환경도 괜찮은 편이고요. 아무튼 검단은 일단 2차 하락장이 본격 시작이 되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모로 고려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청약은 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금융당국도 내년 2024년을 그리 녹록치 않은 한 해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움직여서는 안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마도 연말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가장 빠른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역사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동산 지형도가 펼쳐질 가능성 높고요. 기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전혀 늦지 않는 타이밍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